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지사 출마자들 그리고 이 공천 움직임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더군다나요 우리 국민의힘은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조기 이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선출이 필요하다, 그래서요 일찍이 사표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태흠 의원입니다. 현재 농수산축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충남 서천 보령의 3선 의원입니다. 마침 제 고향 출신의 이제 지역구 의원인데요. 지금 김태흠 의원이 이미 지난번에 작년 선거 때요. 김기현 지금 현 원내대표한테 가까스로 졌어요. 2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전부터 사실상 이제 원내대표를 지금 노리고 와 있는데, 마침 누구하고 지금 경쟁 중에 있느냐? 바로 권성동 의원하고 경쟁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권성동 의원이 누군지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보면 당선인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원내대표, 즉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여소야대로 돼 있잖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172석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을 상대로 해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강력한 투쟁력. 그 다음에는 이제 당청 소통에 아주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러한 또 이 소통 능력도 뛰어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요, 지금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결국은 이제 합의 추대 방식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가장 이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을 일찌감치 하고 상당한 득표를 가지고 있는 이제 김태흠 의원, 충남도지사로 이제 방향을 바꾸는 문제를 당 지도부가 적극 나서서 지금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준석 대표가 농수산축산위원장실을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이 김태흠 의원한테 원내대표를 포기하고 충남지사 선거에 나가달라. 왜냐하면 현재 국민의힘에서요 그동안에 여러 명이 거론됐는데 지금 최근까지도 출마 선언 쪽으로 해서 열심히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명수 의원이에요. 그러다가 이명수 의원이 이제 불출마 쪽으로 돌으니까 이 박완수 전 천안 출신 의원, 전에 행자부 차관했죠. 이 박완수 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인물들 가지고서는 현 양승조 지사를 꺾을 만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남 지역에서의 삼선이라고 하는 중진, 그 다음에 신망, 그 다음에 국민적 인지도, 이런 등등을 감안해 볼 때 양승조 현 도지사와 이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에서는 이 김태우 의원밖에 없다. 그래서 지도부가 나서서 설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지금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에 김태흠 의원을 만나서 지사 출마를 요청한 바 있고, 또 최근에도요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지사 선거 쪽으로 좀 마음을 좀 돌렸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사를 전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태흠 의원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에도 원내대표 출마했고 이번에도 원내대표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자기 원내대표 출마를 지지했던 의원들, 이런 분들과의 또 의견 조율도 필요해서 내일 4월 5일 중에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요, 이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 이번 선거에 김 의원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고 직접 선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당 대표로서 말했다. 다만 김 의원도 원내대표 경선을 위해서 본인을 도와주신 여러분들과 상의를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시간적 이유는 시간적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역 의원 출마 시에 페널티를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출마 견인은 서로 상치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요, 이건 개인적으로 모순이 아니다. 지역에 신망이 돋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변수가 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충청과 경기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력 투구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도 내용을 보면 김태우 의원이 충남지사 선거 쪽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럴 경우에는요 권성동 의원의 합의 추대가 사실상 거의 이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권성동 의원도요 내일 공식적으로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그런 일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자, 그러면 원내대표는 이제 그동안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자천타천으로요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결국은
이제 부산 3선의 김도읍 의원 정도가 출마를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 4선이죠. 윤상현 의원도 윤석열 정부 1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안착시키고 국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국정기조와 철학을 같이 하는 이런 사람이 나서는 게 좋겠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투대 형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러한 지금 입장을 발표한 바 있어서요.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 내부에는 상당히 지배적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김태흠 의원의 도지사 출마는 이제 사실상은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일 이 당 지도부가 일제히 나섰고요. 지난달 하순경에 김태흠 의원과 윤석열 당선인이 독대한 자리에서 도지사 출마를 건의했고, 지난주에도 직접 통화해서 재차 출마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충청의 아들이라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청 지역이 승리를 해야만이 그야말로 충청의 아들이라고 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체면이 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김태흠 의원도요, 지방선거 승리 중요성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5일 중에 최종 결심을 하겠다. 그리고 김 의원은 선당 후사를 강조하면서 이 도지사 출마가 거의 확실시 된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충남 지사 선거와 관련된 국민의힘 흐름을 쭉 여러분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경기지사 선거가 굉장한 관심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김동연 의원이 결국 김동연 이 대표가 결국은 경기지사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요, 그동안의 정계 은퇴를 고려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 최종적으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빅 매치가 이루어지게 됐죠. 둘 다 이번에 대선 후보로 뛰었는데, 이제 대선 후보를 줬고, 도지사 선거에 이제 경쟁자로 이제 붙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의뢰로 실시한 4월 1, 2일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걸 보면요, 유승민 의원이 오차 범위 안에서 우세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37.6%,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가 3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김동연 부총리는 50대, 40대,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5위, 유승민 의원은 30대, 20대, 그리고 60세 이상과 그리고 남성,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국민의힘 내부 출마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는요, 유승민 의원이 41.8%로 압도적으로 많고, 바로 차순위는 김문혜 대변인입니다. 28.6%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 격차가 제일 세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안민석 의원이 제일 높게 나와요. 김도연 다음으로는. 그리고 유승민과 이 안민석이 붙으면 43.4 대 28.4. 그래서 15% 정도나 유승민 의원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이 적합도를 하나씩 보면 김동연이 28.9, 안민석 13.2,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10.4, 최재성 5.4, 조정식 4.5가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요, 민주당 지지층만으로 한정하면 김동연 40.9, 안민석 21.8, 어마어마하게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염태영 14.2, 최재성 6.8. 그리고 국민의힘 적합도에서 보면요, 유승민 38.2, 윤희숙 10.8, 김은혜 10.1, 심재철 6.4입니다. 이거를 갖다가요,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 압축하면 유승민이 46.3, 윤희숙 17.8, 김은혜 15.0, 심재철 6.7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각 민주당 지지층만을 국한했을 때,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국한했을 때, 지금 이제 순서를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냥 뭐 지사 누가 제일 좋으냐 하면 1등이 유승민 23.3, 김동연 19.8, 그 다음에 윤희숙이가 10.6, 염태영이 9.4, 안민석 9.1, 김은혜 8.1, 심재철 4.4, 최재성 2.8, 조정식 2.6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요, 지금 이 유승민 전 의원의 우세가 점쳐지는 그러한 대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만 하면요, 이 경기도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그야말로 이 국민의힘
과거 이 남경필 이후로 우리가 뺏겼잖아요.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호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말이죠. 지금 누가 지금 또 뛰어드느냐. 바로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늘요 이 수원 비행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심없는 경기도지사가 되겠다. 이재명 4년 안녕하셨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대장동 비리, 법인카드 사적 사용, 낙하산 인사, 경기지역 화폐 실패 이런 등으로 인해서 속이 쓰라렸을 거라고 생각한다. 경기지역 화폐로만 226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경기주택 도시공사는 이재명 대선 캠프로 악용됐다. 이재명 4년 경기도의 미래성장 동력은 사라졌고 도민들이 갚을 빚만 남았다. 잘 나가던 경기도가 위기의 경기도로 전락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인데 서울의 주변부 경기도가 아닌 대선을 위한 발판의 경기도가 아닌 사심없는 경기도지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다이어트를 강조했어요. 3대 애물단지를 싹 치우겠다. 그러면서요. 수원 비행장도 없애고 성남 비행장도 없애고 과천 경마장도 없애겠다. 이 없애가지고요. 다이어트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GTS A 노선을 임기 중에 완공하고 B, C 노선도 반드시 착공하겠다.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주거 혁신을 이루고 공교육, 교육 혁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용석 케어로 저비용 고효율의 건강 보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강용석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 무소속으로 현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입당 원서를 내놓고 입당을 거부할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법률적으로나 당은 당규로 보나 저의 입당이 막힐 가능성은 없다. 본선 승리를 위해서는 경선 흥행이 필요하기에 오히려 당에서도 환영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참고적으로 18대 때 마포울에서 당선됐고 2010년도에 어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그리고 19대 총선에서는 같은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요. 특이한 것 중에 이제 하나는 이 강용석 변호사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각별히 강조하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퇴원해서 대구 사저에 도착하시면서 대통령으로서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는 말을 했는데 박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 경기도에서 강용석이 이루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강용석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달성 사저를 매입하는데 이 유영하 변호사가 밝히기를 일부를 가세연으로부터 차용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강 변호사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출마 선언이 이루어진 세류역 앞에는 강용석 변호사 지지자 200여 명이 모여서 강용석 변호사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드디어 지금 이 경기지사 선거가 굉장히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는 이 강용석 변호사가 말하자면 본인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이 흥행몰이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분명이거니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 요즘 이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시청률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요. 우리 보수파의 단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단이 워싱턴에 도착을 해서 1차 면담이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하고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제이크 설리반 안보부장관을 만나서 윤 당선인에게 건넬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가 이 공식 일정표를 확인해주고 있어요. 오후 4시 30분에 셔먼 부장관이 정책협의 대표단과 만난다. 그리고 이 블링컨 국무장관 일정표에는요. 아직 면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번 갔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장관은, 블링컨 장관 정도는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 나토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서 5일 벨기에로 떠날 예정이기 때문에 블링컨 장관은 기존에 계획된 일정이 너무나 많아서 정책 협의단과의 이 만남이 지금 현재로서는 불발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토니 블링컨 장관 일정표에는 정책협의 대표단과의 면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셔먼 부장관은요, 2013년도 2월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 이한구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협의단을 미국에 파견했을 때 미 국무부 정무 차관으로 있었어요. 그때 정책협의단을 만난 바 있고, 또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내면서 직접 대북 협상을 담당했고, 또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란 핵 협상에 깊숙이 관여해서 한반도 문제는 물론이고 핵 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조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에서의 국무부 자문관으로 일할 당시에 한미일 3자 대북정책 조정 감독회의를 개최해서 이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의 기틀을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오늘 도착한 정책협의 대표단은 한국정잔전 기념비 헌화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박진 의원, 단장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ICBM을 발사해서 도발하고 있는데 한반도 안보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다. 그래서 미국의 안보 공약, 특히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전략 동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은 원칙 있게 할 것이다. 남북 간의 상식이 통하는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만약에 비핵화에 실질적으로 나서면 우리가 대북 지원이나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와 구체적인 로드맵, 그리고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셔먼 부장관과의 면담, 그리고 이제 블링컨과의 면담은 사실상 불발됐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포괄적으로 다양한 이 한반도, 북한, 그다음에 동북아 뿐만이 아니라 이 중요한 국제적인 이슈에 관해서도요,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미 정책, 그리고 전반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성공적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본 방송은 마치고 바로 이어서 이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혜경 씨 수사 문제, 그 다음에 은수미 성남시장 수사 문제 등등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계속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